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첫날 경남 지역의 곳곳은 북적였습니다. 창원 상남동의 변화된 밤거리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축제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양산에서는 국화축제가 열려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진해운동 1지구 개발 사업이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남도는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 모든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만 종이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축제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양산에서는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국화축제를 마련하고 다시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요. 활기차고 향기 가득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통도사 입구가 꽃대궐로 변했습니다. 햇살을 받아 더 노랗고 하얗게 색을 뽐내는 국화들. 그윽한 꽃향기는 덤입니다. 가을을 느끼며 여유롭게 걷다 보면 코로나로 위축됐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침체돼가지고 집에만 있고 어디 멀리 나가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통도사 앞에서 국화 축제를 한다고 한번 와봤는데 정말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기회에 빨리 코로나도 빨리 날아가고 또 우리 시민들 또 가슴속에도 또 이렇게 꽃처럼 환하게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양산에선 국화 전시를 열어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재배한 3만 4천여 점의 국화 작품들이 꽃망울을 터뜨렸고 양산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도 선보였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동해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이 전시만의 장점. 국화 향기에 취하고 통도사에서 여유를 얻은 뒤 생태공원으로 이동하면 좀 더 깊은 가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 양산이 조성한 가을 선물입니다. 안전을 위한 방역은 기본입니다. 더 가지고 오면서도 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주안점을 두어서 작품 숫자도 늘어났고 땅과 열정이 배겨 있는 국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즐겨주시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미끄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양산 국화 전시는 오는 14일까지 고즈넉한 가을의 향기로 다시 시작되는 일상 회복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 8월 코로나 대유행할 당시 창원 상남동의 거리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난 1일 같은 곳의 모습입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 큰 변화가 시작된 하루였는데요. 달라진 모습을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첫날, 전국 최대 유흥가 밀집 시설로 꼽히는 창원 상남동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거리엔 3, 4, 5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음식점은 초저녁부터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단체 손님도 곳곳에 보입니다. 일상회복 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일상의 음식점 주인도 손님도 모두 환한 표정입니다. 일단 당연히 뭐 좋죠. 그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미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예약도 평소에 없었는데 오늘 이제 예약도 들어오고요. 이제 평소 월요일보다는 손님이 조금 약간 늘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원래는 4명이라 좀 그게 있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더 즐길 수 있는 인원이 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라 좀 그런데 다 같이 모이니까 기분은 좋네요.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이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은 낮부터 준비하던 장사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밖에서는 일상 회복에 맞춰 새벽까지 운영할 수 있는 포장마차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랜만에 포장마차도 문을 열면서 거리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포장마차라는 자체가 이미지가 뭐 없이 넘어야 2차로 3차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진짜 너무 힘들었지. 그러니까 막 8월 달에 아예 문 닫아놓고 장사도 못하고 더운 데면 뭐 잠깐 열어갖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모임 제한이 풀리자 사람들의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택시 손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예, 지금 손님들이 많이 늘었죠. 일단 우리는 체감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길가에. 잃어버린 저녁을 되찾은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지만 한쪽엔 불안한 시선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됐다 많아질걸요? 특히나 주말 되면 술 먹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될걸요? 술 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 잔 먹고 나온 사람들. 밤이 깊을수록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원래라면 영업 제한 시간에 귀가하려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지만 지금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한동안 사라지다시피 했던 2차도 되살아났습니다. 2차 호프집에 맥주 한잔 하러 가는 거지. 기분 아주 좋죠. 옛날 기분이 살아나고 친구들하고 좀 더 우정을 돈독히 할 수도 있고. 상남동 일대를 차로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호객 행위도 눈에 띕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입니다. 음식점은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유흥업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우리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최근 합천이 여러 가지 이슈로 들썩이는 만큼 지역민을 대변하는 의회 논의도 뜨거웠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배몽희입니다. 네,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았는데요.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셨죠? 예, 이번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개최되었고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6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합천 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반대 집회 관련된 성명수취득과 2022년도 합천군의 주요 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었습니다. 최근 합천의 뜨거운 이슈들도 논의가 됐죠. 그중 하나가 일회공원 명칭 변경인데요. 오랫동안 이어진 갈등인 만큼 이번에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 고민도 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일회공원 명칭 관련돼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서로 상의하고 해서 여러 가지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회공원 명칭은 2004년 생명의 숲으로 개원하여 2007년 일회공원 명칭으로 변경되고 난 후 14년 동안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40%, 유지하지 않은 의견이 49%로 국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앞선 지역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변경이 56%였습니다. 국민 전체가 원하고 행복해하는 공원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또 큰 이슈가 있죠.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사업 갈등을 놓고 성명서를 내고 조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금년 초부터 반대 투쟁을 중심으로 반대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정에너지 사업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지난 9월 30일 집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을 유리하는 폭력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며 반대 투쟁위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 또한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함께 앞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자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합천군의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올해는 정례회 마지막 회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2021년도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며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몽희 합천군 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열대 과일은 이제 시장이나 마트를 가도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친숙합니다. 달콤한 맛의 망고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요. 경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망고를 도내 소득 작물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온실안을 가득 채운 나무들. 나무마다 잎사귀에는 생글거리는 푸른빛이 맴돕니다. 보시고 계신 이 나무는 애플망고 나무입니다. 현재 꽃대를 올리기 위한 휴면기 상태인데 4월 말쯤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됩니다. 망고는 주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모양과 맛, 영양이 뛰어나 현지에선 열대과일의 여왕으로도 불립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의 함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2005년 762톤에 그쳤던 국내 망고 수입량도 2019년에는 18,116톤까지 늘어날 만큼 국내 망고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10년 전인 2011년 통영에서 처음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도내 망고 농가 수는 현재까지도 21농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재배 기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농가들이 섣불리 도전하기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망고를 신소득 작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애플망고가 농촌진흥청에 올해 경남도 특화 작목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망고 연구 개발을 위한 사업비 3억여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온난하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기후 아열대화에 대응한 아열대 신소득 작물인 애플망고의 고품질 가실 생산에 유리한 장점을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내년부터 3년간 표준화된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수확 후에도 고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 안정적인 생산만 가능해진다면 수입 망고보다 고품질 재배가 이뤄질 수 있어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도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합니다. 임명효 도감사위원장은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갈등, 민간사업자 추진 의지 부족, 특혜 의혹 등으로 장기 표류 중인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 공익감사 청구로 현재 진행 중인 웅동 1지구 개발 사업 관련 모든 업무는 당분간 중단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험생 유형별로 시험장을 분리해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험장 105곳을 비롯해 별도 시험장 10곳, 병원 시험장 1곳으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이 별도 시험장이 있는 경우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를 분리해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